이번 시간에는 브레이크아웃 섹션 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 역시 내부를 표현하는 기능이고요. 파트의 일부 영역을 제거해서 파트의 내부를 표현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는 미리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요. 스케치로 원하는 영역의 경계를 그린 다음에 이제 기능을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직교 섹션 뷰와 입체 섹션 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직교 섹션 뷰에는 뷰가 평면일 때 스케치를 그려서 생성을 하는 방법이고요. 입체, 아이소메트릭이나 트라이메트릭에는 스케치 평면을 잡고 그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라인이나 렉탱글 기능을 사용을 해서 단면을 그려주셔야 합니다. 이 단면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닫힌 루프로 정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라인을 이렇게 그릴 때 이 라인의 끝점과 끝점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만 주의를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을 먼저 실행을 하면요. 단면을 생성할 뷰를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요. 단면이 시작될 기준 포인트를 선택을 하는데요. 먼저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단면의 시작점이 이 포인트에서 시작을 된다고 보면 가상으로 데이터미 하나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단면이 시작이 될 거고요. 세 번째로 단면이 잘릴 방향, 위쪽으로 하면은 이쪽 방향이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서 미리 그려놓은 경계를 선택을 해주면 원하는 단면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NX를 띄워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일 오픈해 주시고요. 브레이크아웃 섹션 뷰에서 브레이크아웃 섹션 뷰 2번 파일을 오픈을 해 주시겠습니다. 평면 뷰가 2개가 생성이 되어 있고 입체 뷰가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뷰에서 단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를 선택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액티브 스케치 뷰라는 기능이 뜨고요. 클릭해주시면 스케치가 활성화가 되면서 렉탱글을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파란 색깔로 스케치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렉탱글로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여기서 구속을 주실 수가 있는데 이 라인을 끌어다가 이 서클의 센터에다가 두면은 구속이 맞춰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니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가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뷰에다가 단면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 뷰를 선택해서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액티브 스케치 뷰라는 기능을 선택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프로파일로 라인과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스플라인으로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 기능을 선택을 해서 끝점을 찍어주시고요. 원하는 위치로 점을 클릭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를 잡고 움직여 보면 영역이 수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K 눌러보시면 스케치가 완성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피니시 눌러주시고 스케치를 빠져나옵니다. 먼저 평면은 스케치로 그리기가 쉬워서 2개 먼저 스케치로 그렸고요. 기능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아웃 섹션 뷰는 이 위치에 있고요. 이 위치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먼저 자를 뷰를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뷰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단면이 시작될 기준 포인트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 서클의 센터를 선택을 해주면요. 이 서클의 센터에서 데이터미 하나가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치에서 데이터미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를 정의를 해주는데 벡터 단계에서 이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가 정상적으로 선택이 됐다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그려둔 스케치 라인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체인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라인 선택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속해서 이어진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어플라이 해주시면 이 위치에서 위쪽으로 단면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단면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를 단면을 선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될 포인트 부분을 선택을 해주는데 이 서클의 센터도 되고요. 이 입체 뷰에서의 서클도 선택 가능합니다. 입체 뷰에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입체 뷰에서의 서클의 센터에서부터 데이텀이 가상으로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벡터를 앞쪽 부분으로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속해서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플라이 이 위치에서 이쪽 위치에서 단면을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체 뷰에서 섹션 뷰를 한번 생성을 해볼 건데요.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서 이번에는 액티브 스케치 뷰가 아니라 익스펜드로 들어갈게요. 스케치 평면은 XY 평면에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펜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펜드로 들어가기 전에 모델링으로 들어가서 키보드에서 W를 눌러주시면 WCS가 켜지게 되고요. 다시 드래프팅으로 들어가서 뷰 바운더리를 선택해서 익스펜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WCS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WCS를 더블 클릭해서 방향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Z가 나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XY 평면으로 그려질 거기 때문에 WCS를 옮겨서 이런 식의 렉탱글을 그릴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살짝 돌려보면요. Z축을 선택해서 이 앞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해주면 Z축과 선택한 면이 평행하게 같은 방향이 되게끔 정렬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Y축과 실린더의 윗면을 선택해주면 동일한 방향으로 벡터 방향이 맞춰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MB2를 눌러주시면 WCS가 그 위치에 고정이 되고요. 이때 렉탱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라인이 아닌 렉탱글을 찾아주시고요. 여기서 0,0,0 위치에서 OK를 눌러주면 XY 평면으로 렉탱글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렉탱글을 그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뷰 경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익스펜드를 해제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입체 뷰에서도 라인으로 그림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브레이크 아웃 섹션 뷰 기능을 선택을 해서요. 마찬가지로 자를 뷰 선택해주고 단면이 시작될 기준 포인트를 선택해 주시는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 입체 뷰의 홀 센터를 찍을게요. 자, 벡터를 선택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벡터가 이 대각선 방향으로 나오는데 저는 벡터 방향을 이 앞쪽으로 생성을 해서 이 단면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벡터를 투포인트 타입으로 바꿔서 스냅 포인트를 4분점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포인트에서 앞에 있는 포인트 방향으로 벡터를 바꿔주실게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도 앞으로 나오고요. 여기서도 앞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영역을 체인으로 연속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단면에서 원하는 벡터 방향으로 섹션 뷰를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브레이크아웃 섹션 뷰를 수정을 하고 싶거나 삭제를 하고 싶으실 때는 다시 한번 브레이크아웃 섹션 뷰를 기능을 실행해 주시고요.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에디트, 삭제를 하고 싶으실 때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딜리트 기능으로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기능을 선택을 해서 삭제할 영역을 선택해줘서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브레이크 부분이 삭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도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의 내부를 표현하는 기능인 브레이크아웃 섹션 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